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한 학부모님이 이렇게 메일을 따로 보내셨어요. 굉장히 길다? 굉장히 긴 건 아닌데, 내용이 매우 디테일해서 방송을 할까 말까 아니면 답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여쭤볼 때는 생각이 바빠서, 사실은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바빠서 연락을 잘 안 해드리는데, 답변을 잘 안 달아드리는데, 우리 나침판을 또 구독하고 계시기도 하는 분이셔서 이거를 좀 다른 학부모님들도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매우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방송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1 예비고 2 학생 학부모입니다. 경남 끝자락에 있는 일반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9년 아이가 고1이 되었던 시기부터 평준화가 결정되었고 입결도 많이 뛰어나지 않고 개교되지도 오래되지 않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 꽤나 잘했던 친구들이 고교 평준화로 이 학교로 많이 오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자사고나 과학고 진학을 원했던 친구들. 서두가 길었네요. 문의드립니다. 해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셨는데, 사실 이게 나침판에 언제부터 구독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간 적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명문대 합격생 그 책이나 또는 절대법칙에도 나오는 내용일 건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늘 학교의 상황 또는 아이의 상황 또 교사의 상황 따라 달라진다 라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잘 몰라서 기록을 못 해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학생도 같이 모르니까 사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말들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그 부위원장이셨던 분이 한 10년 동안 학교 운영위원을 경험을 해보신 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역위원으로 일부러 모셨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교장이 뭔 말 할 때 제가, 그거는 이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잘 몰랐을 때니까, 운영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교장한테 맡기시는 겁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교장이 워낙 단호하게 말하니까 저 역시도 그런 건가? 이렇게 하고 이제 살짝 속을 뻔했는데, 그 옆에 부위원장이 되시는 분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명쾌하게 찝어주니까 그러네, 이렇게 이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이후로 이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왜냐하면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교장이나 교사들은 끊임없이 어떤 이유를 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일일이 이렇게 가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니면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상황이. 왜냐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학교 운영위원 또는 학교 운영위원들이 각자 바쁘기도 하고, 그 중에는 남자분은 또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빠지고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부의 기록과 관련한 내용 역시 학교의 상황 또는 교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또 그것이 아이의 상황에 따라도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아, 이게 이런 거니까 내가 얼만큼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이제 많이 안다고 그래서 또 교사가 나 안 적어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학교의 상황, 교사의 상황, 또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아이가 교사하고의 관계가 좋다면, 좋고 아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똘똘한 아이네, 자기 할 말을, 자기 주장이나 이것을 명쾌하게 얘기하는 아이네 라고 한다면 교사들도 살짝 조심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건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경우에도 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처음에는 원래는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때 순간을 보면 결국은 순간 상황들의 어떤 시기를 보면 결국 이 아이가 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평소에는 분명히 자기 주장을 펼쳤던 아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어찌됐건 상황이 그렇게 몰려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 즉 자신감도 없고 또는 자기 주장을 명쾌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대드는 경우에는 쉽게 왕따를 안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늘상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거 못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정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잘 나눠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른하고의 대화법도 배우게 되고, 또는 뭐 대화하는 중에 기분이 언짢으면 아이도 기분이 언짢은 대로 뭔가 얘기할 거고, 또 그것을 순화해 가는 과정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본격적인 문의드립니다 해서 독서 목록 기록 시 교과서 특에 들어가 있는 책과 수행평가 시 주제가 되었던 책은 기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솔직히 어제 우연히 처음 알았거든요. 이랬습니다. 이게 긴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매월 3월 달에 교육청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그 기록에 대한 상황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 말고도 또 디테일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학교에게 배포하는 자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교육청마다 살짝씩 다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권이 제일 어떻게 보면 유연하고요. 그 지방에 갈수록 더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기사를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알고는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특에서 들어가 있는 책을 독서 목록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특 난에 이 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는 독서 목록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서 목록란에도 있고 교과서 특란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같은 책이 창체활동 쪽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창체활동에서 했던 활동 상황과 교과서 특에서 했던 호기심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럴 경우, 또는 수행평가에서도 그 책을 워낙 감명받아서 수행평가에서도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활동의 그 활용폭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이렇게 교과서 특에도 있고 창체에도 있고 독서 목록란에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역시 교사인 사람, 교사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이게 이럴 수가 없어 라고 해서 그것을 안 적어주는 선생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 기록이 되어진 학생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떨어뜨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 왜 우리가 이전 연도 그러니까 제가 명문대 합격생에도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절대법칙에도 학종 절대법칙에도 제가 쓴 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황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실제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말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책을 독서 목록에 올린 상태이고 올렸어도 상관없습니다. 올린 거랑 교과 세트에 더 읽어볼까요? 아이가 사회나 과학 등 수업 후 교과 내용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탐구 과정 중 이러한 게 궁금하여 이런 책을 읽게 되었고 여기서 이런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그 책을 교과 담당쌤에게 세특에 그 책을 언급하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 있을 듯 한데 그런 경우 학생이 어떻게 알고 독서 목록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어머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청에서 지시하기로는 학교에 지시하기로는 확인을 하게끔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학교마다 확인도 못하게 해주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게 도시인 학교일수록 이것을 확인해주고 또는 조금 더 덜 보수화된 곧 예를 들면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려는 학교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을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는 학교일수록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아이가 자기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그래서 확인을 하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확인을 못 해주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이들에게 꼭 확인을 시켜줘야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입의 합격률이 높아진다라고도 이제 방송도 했었고 제가 강의 가는 학교에서도 이전에는 확인을 작년까지는 안 해줬다가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학교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이전에 1년 동안 너가 한 거에 대해서 제출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다수의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활동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너가 제출해라라고 하는 학교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또는 그것도 교사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교사마다 이게 너 이거 뭐뭐뭐 했는지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독서 목록을 기록하는 사람은 담임 교사이고 교과 세특에 기록하는 선생님은 교과목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목 선생님이 이거 제출해라라고 하면 그때 제출도 하고 독서 목록에도 또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는 결국 아이가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 책 읽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습득했다거나 또는 어쩌다 한번 듣는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따로 빼곡하게 기록해지지 않으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학생도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니라네?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매번 공부하는 양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거니까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좀 전처럼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 교과목 선생이나 동아리 활동 담당 선생이나 또는 담임 교사라면 교과목도 가르치게 될 것이고 뭐라고 하죠? 또 행동 발달 및 특이사항에도 행동 발달 사항에도 어찌됐건 기록하게 되는 거고 또 뭐를 기록하게 되냐면 자율활동란에도 기록하게 되는 거고 또 뭐를 기록하냐면 독서 목록란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임 선생이 기록하는 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거고 교과 세특은 각 담당 선생이 하는 거니까 그 기록을 제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다만 학생의 경우라면 자기가 했던 각 활동에서 했던 사항들을 최대한 많이 기록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제출하면 됩니다. 그것을 뭐 교사가 뭐 야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끝끝내 적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교과 세특의 아까처럼 활동에 대한 상황이 좀 다른 거라면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테드 강연을 많이 찾아보고 보고서에도 언급하던데 앞으로 세특 혹은 창체 활동 등에 테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이 말로는 담임쌤께서 써주신 창체 활동 내용에 테드가 언급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해서요. 기재가 불가하다면 이러한 탐구 내용은 어떤 식으로 세특에 녹여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가 봤던 테드가 되었던 뭐 테드를 평소에 많이 들었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고 그것과 관련해서 독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아이의 역량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이가 테드 영상을 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가 뭔가 교과 내 활동 외에도 교과 외 활동에서 자기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갖고 있네? 라는 이해는 생기죠. 테드 강연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지만 그 내용이 뭐였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호기심이 뭐였는지의 정도가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이의 그 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질문의 내용이 what? 제가 절대법칙에도 써놨는데 what이냐 why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매우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죠. what은. 하지만 why는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역량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책을 읽고 뭐를 해가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고요. 근데 뭐 테드 강연만 요번도 테드 내년 그 다음번에도 테드 뭐든지 테드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번이나 언급됐다고 하면 또는 뭐 한두 번 언급되는 걸로 아이의 정도 그러니까 한 학년에 또는 뭐 다 합쳐서 뭐 한두 번만 언급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행위보다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은 사실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죠? 뺏기게 되고 사실은 매우 디테일한 생각의 과정을 좀 덜하게 되는 거죠. 책을 읽는 과정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책을 읽는 아이가 더 우수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도 테드가 많은 아이가 예전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테드 강연을 뭐 매우 많이 언급되어진 그런데 상대적으로 역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독서 목록은 좀 아무래도 적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보면 아이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짐작했다는 말은 좋은 쪽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드를 보는 건 좋은데
그 보는 것 동안에 정말로 이 아이처럼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몇 개 듣고 그것을 독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기재가 불가하다면, 기재가 불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탐구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세특에 녹아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를 드린 거죠. 테드 그 강연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매우 가벼운 왓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또 Y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책을 더 많이 읽어서 다른 책을 더 많이 읽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또 다른 책을 선택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내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활동까지의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매우 상황에 따라 아이의 적절한 그 아이의 역량 정도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뭐죠? 나침반에도 연재하는 거라든지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는 뭐 학종 절대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이것이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정확히 알면 알수록 학교생활기록부가 훨씬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전교 1등이라서 학교가 다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학교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전제가 있는 거죠. 그 학교의 교사가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교사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많이 알 수 있는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리드해가는 교사가 충분히 리드해갈 수 있는 학교라면 문제가 없지만 학교는 매번 부장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죠. 또 일반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또 교사가 바뀌고 또 교장의 리더십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게 학교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의 전제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를 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또는 엄마 아빠가 정확히 알고서 그것을 대처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들 그러니까 뭐 수능보다야 훨씬 더 굉장히 어려운 활동들을 많이 하게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좀 더 부족해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더 윗대학으로. 수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성적에 의해서 딱 어쨌든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면 지방의 시골 학교의 경우나 지방 학교일수록 더 불리한 게 요즘의 수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학교일수록 유리한 게 수능입니다. 당연히 재수생은 훨씬 더 유리한 게 수능인 거고요. 지금의 수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학종에 대해서 실망하시면 결국은 이제 수능 확대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경우가 결코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교육 현장의 교육 환경의 미래나 실제 학생들의 배움에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 역시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꼭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학종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세계와의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생기부 작성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바뀌기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 두 말씀 다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역시 매번 새롭게 나오는 거에 정말 적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번 바뀌게 되는 거죠. 매번 그런데 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왜 나왔냐면 이미 학부모들이 이건 빼야 되고 이건 어떻구라고 하는 불만사항을 조금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교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매번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교사가 왜 몰라야 되는데 교사도 언제 한번이나 연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졸았던 선생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는 3학년이 아니니까 아직은 난 1학년 담임이니까 1학년 가르치니까 나는 몰라도 돼.
아니 몰라도 되는 제가 너무 뭐한 것 같고 어찌됐건 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1, 2학년 교사보다 3학년 교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3학년 교사가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교사 집단들의 생각이거든요.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1학년 교사도 매우 중요한 거고 2학년 교사도 매우 중요한 거고 3학년 교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그냥 고3 담임이 뭐 네가 다 책임져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여전히 학교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늘상 그렇게 하지 1학년 교사가 어떻고 2학년 교사가 어떻고를 매번 하고 있진 않잖아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1학년 교사도 중요한 이유, 2학년 교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는 교사가 그죠? 깨우친다는 것은 강의를 들었다는 걸로 깨우쳐지지는 않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선생님이 아니라면 사실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여기 경남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여쭤볼 만한 학원도 없는 곳이라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아이는 상위권이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이의 보고서 내용도 선생님께서 모범사례로 드실 만큼 열심히 하는 딸이에요. 하지만 부모로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놓치는 부분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네요. 사실 저 역시도요.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달라진, 지역마다 살짝씩 다른 또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교육청이라고 얘기했지만 각 지방에 보면 또 교육지원청이라고 있죠. 지역의 그 밑에 그죠? 그 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불러서 또 얘기하는 내용까지도 가끔 듣거든요. 아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뭐 우리 학교는 뭐가 어떠니 뭐가 어디 이렇게 돼서 이게 하지 말라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 그 미친 짓을 왜 교육지원청이 합니까? 아니 왜 교육지원 쓰세요. 하지만 그래서 얘기를 좀 더 듣고 보니까 그것은 학교 전체의 프로그램을 적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 전체의 프로그램으로 적으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한 게 아닌 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보고서를 어떤 걸 썼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길래 아니 왜 그걸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언급하냐. 굳이 자기 주도 능력이 떨어져 보이게 그냥 그 아이가 썼던 보고서나 탐구서나 뭐 어찌됐건 뭐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떨어져 버리고 그냥 쓰게 해라. 그래야 아이가 능동적으로 있어 보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 어떤 호기심이 있고 어쨌든 그 도입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들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의대를 진학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침판도 구독하고 계시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주시면 의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매번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갖고 있는 평소의 호기심이 갑자기 이제 불이 꺼져서 이게 좀 어두워졌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아까처럼 이 보고서 활동은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보고서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어떤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책을 읽었기 때문이고 책을 읽은 거를 종합해서 아이의 역량,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이나 분리 분석력이나 어떤 논리력이나 이것을 해낼 줄 아는 그런 과정을 겪어본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우수한 아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를 썼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전체의 것을 보고 이제 교사가 평가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매우 현재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처럼 학교가 확인을 매번 하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1학년이 끝나고 나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선생님이 놓친 너의 활동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겠느냐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준비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또 해주셔도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메일로 보내셨긴 했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링크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거 했죠. 하지만 부모로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놓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하지만 지금 알고 계신 상태로만 봐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탐구해 가라. 또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역량 정도는 이미 제가 늘상 얘기했던 방식, 명문대나 절대법칙에서 얘기했던 내용대로만 해주시면 의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합격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마침 내신도 이렇게 잘해가고 있으니까 또 영어 공부, 내가 얘기했죠. 영어 공부 게을리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이 게을리하지 마라 정도로 얘기하면 안 되네. 영어 공부의 역량 정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어 토론대회나 또는 뭐 토론대회 내지는 그 영어의 역량 정도, 그러니까 영어 원서책을 더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업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래야 합격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셨나 하시는 부분일 수도 그렇지 않고요. 모르셨나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이해 부탁드리고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진로진학의 나침반 외에 어떻게 컨설팅을 받고 어디를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서 선생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주시고요. 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가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쉽다는 건 아닙니다. 냉정히 따지면 그 아이가 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할 자세가 되어 있는 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께서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모든 아이에게 다 의대 갈 수 있다. 갈 수는 있는데 그러려고 하는 아이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엄마의 의지도 엄마도 적절하게 아이와 대화해 가면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어느 대학 가든 어느 대학이든 무슨 과를 가든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정말로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비고 2학년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그죠? 다만 아이하고의 2인 삼각경기처럼 자녀하고 너무 이끌고 가도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손흥민 아버지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기사를 썼나? 영상을 찍었나?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어쨌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몇 분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시간을 보고 체크해서 찍는데 매번 그 중간에 까먹고 그냥 얘기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더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나침반 계속 구독하시면서 앞쪽에 진학 부분도 있죠. 또 진로 파트도, 진로는 뭐 결정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진학 파트에 있는 학종과 관련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기록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학교의 상황마다 다 틀린 것을 거기다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뭐 나침반 구독자이시니까 메일로 주시면 또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